이제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건데 얘들아 요거 어떤 내용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뭔지 배울 겁니다. 전기음성도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유 결합했을 때 공유 전자쌍이 생기잖아. 이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를 말합니다.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공유 전자쌍 배웠었죠. 그때 공유를 야 너랑 나랑 반반 나눠 갖자. 비금속과 비금속들 간에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 놓고 사실은 어떤 놈은 그 전자쌍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고 어떤 놈은 그렇지 않은 놈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야 반반 나눠 먹자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더 처먹는 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놈은 예를 들면 H와 CL이 있다. 그때 전기음성도가 CL이 더 큽니다. CL이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 너 반 나 반 먹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약간 더 CL 쪽으로 더 많이 가져 있단 말이야. 전자쌍이 쏠려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H가 내부적으로 플러스,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치 음전화가 된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어떤 전하의 차이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 결합의 쌍극자를 표현하거든요. 쌍극자는 그냥 벡터 값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 봐봐. 꼬랑지가 약간 플러스처럼 생기지 않았냐? 요 부분이 델타 플러스 부분인 거고 화살표 대가리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 부분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이거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공유 결합을 전제 조건으로 둡니다. 공유 결합을 형성했을 때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얘도 역시나 상대적인 값이니까 단위는 없어요. 자,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말은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가 세다. 즉 전자쌍을 지가 더 먹으려고 하더라. 그런데 같은 원자끼리 두고 있다면 걔네들은 똑같은 세기로 당길 겁니다. 똑같은 세기로 당기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어떤 치우침, 극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자 사이에서 뭔가 결합을 한다면 그냥 무조건 전기음성도가 다릅니다.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전기음성도는 그냥 다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염소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거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요 결합에서 수소가 가져가는 것보다 염소가 가져가는 게 더 많아졌죠? 그래서 염소 쪽으로 더 치우쳐졌다.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은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해서 치우쳐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극성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우쳐짐이 발생하는 것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기음성도를 이제 정했을 때 이제 플롱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플루오린을 4.0으로 정하고 나서 상대적으로 전자 땡기는 정도의 숫자를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조금 이따가 외울 건데요. 일단 보시면 결론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요렇게 주기율표가 있다라고 쳤을 때 플루오린이 여기 있잖아. 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일단 18쪽은 제외, 걔는 공유결합 안 하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자, 그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같은 주기 내에서 가로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왜 그러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의 플러스가 커져서 그 같은 껍질 내에 있는 전자를 더 잘 잡아 당겨.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도 당연히 더 잘 잡아 당기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원자 핵의 전하량이 증가해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같은 족에서는
이제 족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전기음성도가 작아지고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거든? 왜냐면 족번호가 커진다는 건 껍질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개념이야, 얘들아. 그럼 원자핵으로부터 멀어. 그러니까 그 먼 쪽에 있는 걸 땡기기가 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오히려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땡기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기음성도가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를 더 잘 잡아 당긴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수가 작아서 가장 바깥 껍질과 원자핵이 가깝기 때문에 더 잘 잡아 당긴다. 이유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 얘들아. 오른쪽 그림 봐봐. 아니 왼쪽이죠? 왼쪽 그림 봐봐. 원자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더 잘 잡아 당긴다고. 같은 주기 내에서. 얘는 6이고 얘는 7만큼 당길 수 있잖아. 그래서 원자핵이 커질수록 잘 잡아 당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껍질수가 달라버리면 원자핵의 전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껍질수가 많으면 너무 멀어서 저놈을 당기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원자의 크기 작을수록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끌어당기기가 좋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더 잘 잡아당겨지는 거고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 수가 적어야 더 잘 잡아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내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같은 주기 내에서는 증가. 됐나? 근데 같은 족은 오히려 전자 껍질수 작을수록 증가. 이랬나? 지금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진다. 원자에게 전하량이 커져서 잘 잡아당기기 때문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작다.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가 커져 당기기 어려운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저수령 답.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얘들아. 여기서 여기 밑에 적혀있는 숫자를 우리가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놓으면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플루오린이 기준이 된다 했죠? 플루오린이 4.0인 거를 외웁니다. 그리고 순서가 산소, 염소, 질소, 황, 탄소, 인 요렇게까지만 외울 겁니다. 그리고 수소가 2.2다. 자, 다시 보시면 얘가 4.0, 그 다음에 3.4, 3.2 순서대로 외우는 거야, 선생님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3.0, 2.6. 그 다음에 2.6, 2.2. 그럼 꼭 이런 거 물어보는 애들 있어. 선생님, 그러면 탄소랑 황은 똑같은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똑같은 게 아니고 뒤에 꼬랑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2.6 뭐시기 뒤에 숫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안 적었을 뿐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똑같은 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결합의 극성이 발생합니다. 요렇게 순서대로라는 거. 대소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소가 2.2. 까지는 약간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여놓고 문제 풀 때 좀 익숙해져라, 얘들아. 보면서도, 앞에 보면서 계속 풀고. 됐나? 요렇게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선생님 이미 설명 다 했는데, 같은 원자끼리 형성하는 공유결합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전기음성도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치우쳐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둘 다 2.2, 2.2로 똑같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하가 치우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쪽이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쪽이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수소는 2.2, 염소는 3.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예 없다? 그럼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고, 0이 아니다? 그럼 극성 공유결합인 거지. 근데 전기음성 차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근데 이제 공유결합 상에서 차이가 아예 없으면 무극성.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극성이 크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커질수록 극성이 크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려면 너네가 대소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적어놓은 거야, 얘들아. 오케이? 전기음성도는 플루오린이 제일 크고, 쌤이 아까 적어준 거 있죠? 그대로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산소, 염소, 질소, 황 이렇게. 전기음성도는 플루오린 제일 크고, 산소, 염소, 질소, 황. 요렇게 필기를 거기다 해주세요. 여기다가. 필기했나? 자, 그럼 이제 볼게.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 없으니까 쏠림 없이 완전 딱 고르게 전하가 분포하고, 얘는 CL이 조금 더 많이 땡겨간 느낌. 그 다음에 얘는 플루오린이 조금 더 많이 땡겨간 느낌. 그래서 델타 마이너스 좀 약간 빨간색 쪽이 된다, 요 말인 거지. 부분적인 음전하가 클수록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양전하가 클수록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두 원자가 결합한 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나머지들은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전기음성도 차이가 얘보다 여기서 더 크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빨간색, 그쪽이 더 심하지. 마이너스 전자의 쏠림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라고 하는 건 한 분자 안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된 것을 쌍극자라고 한다. 쌍극자. 라는 건 이렇게 똑같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로 표시를 합니다. 밑에 공식은 별로 알 필요 없으시고. 자, 그래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해줍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것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극성이 크다는 것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꼬랑지가 플러스처럼 생겼죠. 꼬랑지 부분이 델타 플러스, 대가리 부분이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지금 볼게요. 자, 수소는 전기음성도 얼마야, 얘들아? 앞에 보면서 얘기해줘. 2.2 맞습니까? 그럼 2.2, 2.2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땡깁니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쏠림이 없다. 얘는 그냥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쌍극자 모멘트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산소는 얼마나 적혀 있어요? 3.4. 수소는 2.2. 지금 하면서 외워 얘들아. 그러면 3.4가 더 크니까 산소 쪽으로 쏠린다 이 말인 거야 지금. 결합 모양에 맞게 지금 벡터 값이 표시가 되어져 있지. 됐어? 그럼 질소는 얼마야? 그럼 얘도 역시나 질소가 더 크죠. 근데 봐봐 얘들아. 요런 차이도 있을 수 있어. 얘보다는 조금 더 짧게 표현이 되지. 왜냐면 얘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잖아. 오케이? 그런 것까지도 쌍극자 모멘트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과 크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탄소는 얼마야? 2.6. 산소는 3.4. 그럼 산소가 더 크네? 산소 쪽으로 쏠리겠네.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아예 차이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너무 커서 아예 그냥 내부 전하, 부분적인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 수준이 아니라 양이온, 음이온이 될 만큼 전자를 잃고 얻고 될 만큼 됐다. 그럼 그건 이온결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잘 해주셨고, 그러면 지금 70, 71 두 바닥 풀어볼까?